네, 우리가 MQTT 통신에 대해서 CMD 창에서만 살펴보셨고, 자바로 하는 것만 이제 살펴보셨는데, 파이썬으로 작업하시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그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어, 큐티를 접속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터미널이라고 나와 있는 네, 요 창에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라즈베리파이랑 통신하는 걸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해요. 자, 수도, 요거 글씨 작아서 제가 큐티로 접속을 해 놓을게요. 자, 수도 apt 개색 인스톨 네, 모스키토 클라이언트만 설치할게요. 여기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모스키토 서버로 잡진 않을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만 설치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우리는 설치를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죠. 일단 자,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피셜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모스키토 클라이언트랑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동작을 하니까 네, 먼저 설치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설치가 되고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가 뜬 거고요. 그다음에 안 그러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쭉 설치하는 과정이 뜰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모스키토의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뭐를 사용하실 거냐면 파이썬 쪽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네, 요게 제 블로그거든요.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다운로드 경로 명시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스키토 설치하시는 링크랑 그다음에 모스키토 공식 사이트와 그다음에 이클립스 파워 라이브러리가 있고 모스키토 사이트 있고요. 여기 파워 MQTT 도큐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링크 걸어 놓을게요. 요거 눌러 주시면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요거는 파워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래서 인스톨하고 작업하시는 방법들 나와 있고요. 요렇게 하면 인스톨이 된다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스톨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쓰실 수 있는 콜백 펑션이라든가 주요한 어떤 그 펑션들에 대한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커넥트를 위한 메소드 리커넥트, 디스커넥트 그래서 커넥트 하는 방법 리커넥트 하는 방법, 디스커넥트 하는 방법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하는 거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콜백 펑션 중에서 온 커넥트 그다음에 온 메시지 뭐 온 퍼블리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쭉 있고요. 그다음에 루프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퍼블리시가 갖고 있는 싱글 네, 싱글 펑션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네,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도큐먼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풀로 다 나와 있는 자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자, MQTT가 여러분들 어떻게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단 브로커가 있어야 되죠. 자, 브로커가 서버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브로커의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중에서 모스키토라는 걸 설치를 하셨고 자, 먼저 이거는 메시지 구독 신청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자, 우리 이게 PC가 될 수도 있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여러분들 양방향이에요. 서브스크라이버 어쨌든 우리 이거 라즈베리 파이에서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브로커 쪽으로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죠. 대신 구독 신청할 때는 토픽 나는 IoT로 시작하는 뭐 모든 걸 듣고 리스닝 할래 이렇게 샵 주시면 IoT로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퍼블리시
우리가 퍼블리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웹도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겠지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도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겠죠. 안드로이드도 퍼블리셔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내가 뭐 앱을 보고 있다가 웹을 보고 있다가 뭔가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요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토픽을 명시하시고 뭐 얘는 LED 불 끄는 거를 깜빡 잊고 와 가지고 내 폰을 가지고 불을 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IoT 해서 얘는 뭐 어떤 센서들이라든가 이런 센서의 값들을 모니터링하는 페이지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뭐 습도가 얼만지 뭐가 얼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어 센서를 보고 있다가 센서 값이 떨어져 있거나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는 서브스크라이버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 구독 신청을 하는 거 좀 확인을 해야 잠시만요. 구독 신청을 하고 메시지가 서버로부터 오기를 대기하는 건 서브스크라이버. 그다음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요, 이렇게. "야 센서가 이거 온도가 너무 높은데 온도 꺼." 뭐 "히터 꺼." 이렇게 요청을 내릴 수 있겠죠. 여기서도 웹을 통해서도 요청을 내릴 수 있을 거고 요청을 내린다기보다는 뭐 요청이긴 맞는데 웹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꺼." 얘도 웹을 통해서 불 켜고 "내가 불 켜고 왔어. 불 끄자. LED 끄자." 하고 요청을 보내는 거. 여기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런 토픽을 가지고 등록하고 구독 신청을 하고 있던 사용자한테 이 브로커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건 퍼블리셔.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는 구독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서버가 브로커가 보내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구독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 받는 쪽이 서브스크라이버, 메시지 보내는 쪽이 퍼블리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가 어떤 API를 이용해서 작업하는지 알아야 뭘 하시든지 말든지 할 거기 때문에 각각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기본적인 작업을 먼저 살펴보시고 웹하고 동작하시는 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블리셔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적기 전에 음 네, 모스키토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스키토를 실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스키토를 실행하시는 건 간단하게 네, 모스키토 웹소켓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거예요. 웹소켓을 이용할 때는 더 달라지죠. 우리 이전 강좌에서 웹소켓 설정하시기 위해서 컴프 포트 열고 리스닝 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드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네, 작업을 할 건데 항상 모스키토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가셔서 하실게요. 띄어쓰기 하시면 인식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CD에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탭 버튼 눌렀어요, 저.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고 이렇게 딱이 글씨만 해당 폴더의 글씨를 딱 입력하고 탭 버튼을 누르면 다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스키토 명령어 주시고 -C 옵션 주셔서 설정 파일이 뭔지 명시하시라고 그랬어요. 컴프 모스키토.컴프 -V는 뷰예요, 뷰. 이게 지금 실행된 모습, 그다음에 로그 이런 것들을 그냥 화면에서 캡처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모스키토 1.6.9 버전이 스타팅 됐습니다 메시지 뜨고요. 이거 모스키토 버전들마다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 모스키토 버전이 안 맞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키토 버전을 맞춰 주시고요. 자 보시면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클릭하시는 작업을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얘가 서버 창이기 때문에 얘를 막고 있어 가지고 메시지 전송이 안 돼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는 ESC 키를 눌러서 없애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슨 소켓 포트 9001번 열고 웹소켓 네 리스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83 열고 IPv4나 IPv6를 리스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통신을 할 때 열어 놓은 포트예요, 이게. 그래서 MQTT가 내부적으로 소켓 통신을 하기 때문에 1883 포트는 소켓 통신을 위해서 열어 놓은 거고, 9001은 웹소켓 통신을 위해서 열어 놓은 포트입니다. 자, 서버부터 일단 띄워 놓고, 그다음에 아직 작업하기 전이니까 제가 CMD 창을 하나 더 열어 놓고요. 서브스크라이브를 만들기 전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등록을 할게요. 자, 모스키토 서브, 그다음에 토픽 -t 토픽,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외부 당연히 외부일 확률이 확률이 아니라 당연히 외부, 그러니까 IP가 서로 다를 거니까 -h 이용해서 여기 인제 서버의 주소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p 이용해서 포트도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로컬이니까 토픽만 줄게요. 자, 토픽은 IoT로 시작하는 IoT/LED로 잠깐만. 네, IoT/LED로 토픽이 오면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브로커가 보내주는 메시지를 받을게요라고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구독 신청을 하는 건 무한 루프로 대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브로커에 이렇게 네,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리시버 subscribe from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스큐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문자열이 이 서버가 인식하는 모스키토의 그 이름이라고, 저기 클라이언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스크라이버를 등록한 클라이언트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이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버 내부에서 시퀀스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 명을 가질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로 서브스크라이버 이 CMD 창으로 대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my 퍼블리셔 언더라인, 우리 간단한 거 싱글 펑션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클라이언트 설치했잖아요. 파워 라이브러리를 쓸 거니까 여기에 이제 파워 아까 나와 있었던 것처럼 PIP3 해서 인스톨 파워 MQTT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파이썬 3점대만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PIP3 안 하고 그냥 PIP만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이미 있기 때문에 올레드 메시지가 떴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 프로그레스가 쭉 뜰 거예요. 설치되는 프로그레스 바가 0%부터 100%까지 쭉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포트 하시고 싱글을 쓰시려면 파워에 MQTT에 이거는 퍼블리시라는 네,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면 되고, 이렇게 퍼블리시라는 클래스죠.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임포트 하신 거고 모듈을 임포트 하신 거죠. 이거를 이제 퍼블리셔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 모듈 안에 우리가 등록된 퍼블리셔, 그리고 이 툴은 저는 지금 이제 VS 코드의 사용 방법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VS 코드를 설치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원격으로 직접 붙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실행해서 보기 위해서
VS 코드를 지금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데 뭐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참으로 쓰셔서 보내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네, 퍼블리셔가 갖고 있는 싱글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정의하실 게 토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토픽은 우리가 IoT/LED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LED ON이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지 호스트 네임을 네, 반드시 주셔야 되겠죠. 호스트 네임을 주셔서 이거는 이제 브로커가 설치되어 있는 PC IP예요. 그래서 IP 컨피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는 네, IP 컨피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IP가 나올 텐데 여기 만약에 랜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은 랜 어댑터 해가지고 뜰 거고 저처럼 와이파이로 잡혀 있으신 분들은 랜 어댑터 와이파이로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IP를 각자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싱글은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실행하실 때 이제 VS 코드가 아니신 분들은 직접 실행 명령어를 내리셔야 되겠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VS이신 분들은 run python 파일 이렇게 실행하면 요 밑에 명령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파이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이 퍼블리셔 싱글이 파이썬으로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 이건 아니고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버 등록해 놓은 창에 LED ON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하나를 더 대기해요. 구독 메시지는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하고 있을 수 있죠. 자, 모스키토 서브 해가지고 구독 신청을 합니다. 토픽은 IoT LED. 자, IoT LED로 오는 모든 토픽을 네, 다 받아주겠습니다. 다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한 거고 자, 다시 한번 메시지 실행을 해서 메시지를 날리면 네, 두 개의 클라이언트 전부 다 LED ON이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거는 LED 오프로 바꾸고 이렇게 실행하면 네, 오프 온 거 보실 수 있죠. 오프 온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심플하게 보낼 때는 싱글이에요. 근데 이 싱글 펑션은 서버로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연결을 딱 끊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여러분들 싱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시 펑션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똑같이 퍼블리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펑션이 두 개가 지원이 되는 거. 하나는 싱글. 이거는 심플하게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my publisher 그다음에 publish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publish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얘는 다른 라이브러리로 동작하시는 거예요. 둘 다 publish는 똑같이 하는데 아까 거는 파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거는 싱글은 파워의 MQTT 퍼블리시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아예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아예 우리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모듈로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일단 카피를 할게요. 요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자 우리가 MQTT 클라이언트가 객체가 갖고 있는 퍼블리시 메소드를 쓰실 거예요. 퍼블리시 요거는 제가 밑에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퍼블리시를 쓰기 위한 어떤 순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퍼블리시는 요 클라이언트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 이름을 MQTT 클라이언트로 만들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고. 그래서 퍼블리시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싱글은 브로커예요. 싱글은 브로커에 우리가 이제 여기 퍼블리셔예요. 둘 다 퍼블리시의 어떤 동작을 하는데, 싱글은 우리가 싱글을 이렇게 호출을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싱글은 호출을 메시지를 보내놓고 연결을 딱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연결 끝 이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퍼블리시를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내요. 여기 LED ON 해갖고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갖고 리턴 값을 갖고 되돌아와요. 자, 리턴 값을 갖고 되돌아오고, 심지어 여기 모두 제가 콜백을 등록을 해놓으면 콜백 함수도 실행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어 우리가 싱글 펑션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메시지 보내고 심플하게 끝. 다시 와서 작업할 게 없어. 그럼 그냥 싱글을 쓰시는 거고요. 퍼블리시는 메시지 보내고 다시 끝나고 보낸 쪽으로 되돌아와서 어떤 리턴 값을 갖고 있고, 보낸 쪽으로 되돌아와서 콜백 펑션을 실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냐면, 메시지 보내고 나서 나는 뭔가 리턴 값에 따라서 다른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돼. 메시지 보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콜백 함수를 정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쓰실 수 있어요. 퍼블리시 역할을 하실 때는 좀 전에 살펴보셨던 싱글 펑션을 쓰실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보실 퍼블리셔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싱글은 메시지 보내고 끝, 퍼블리시는 메시지 보내고 되돌아와서 나는 뭔가 다시 처리해야 될 작업이 있어. 이러면 퍼블리시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시는 우리가 콜백으로 실행돼.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뭐냐면, 메시지 전송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실행될 콜백 펑션이에요. 콜백 함수. 그래서 우리는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잠시만요. 리스폰스가 좀 느렸네요. 그래서 df에 콜백 함수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고, 대신 여기 이 매개 변수에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스펙을 지켜주시는 거죠. 콜백 함수라는 건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스펙, 미리 정해져 있는 함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들도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로커로 메시지를 보내고 되돌아올 때 이 함수를 호출할 건데, 클라이언트, 유저 데이터, 미드 이런 값들을 다 가지고 되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요 알려드린 이걸 보시면서 라이브러리 도큐먼트 문서를 보시면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내용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유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호출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고 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유저 데이터. 유저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쵸? 사용자 데이터가 될 거고, 뭐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 미드 값이 이제 뭐냐면, 퍼블리시 우리가 좀 이따가 호출할 그 값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뭔가 퍼블리시한 게 되게 많다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메시지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펑션에서는 클라이언트 값,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값, 그 다음에 미드 값을 찍어보고, 프린트로 해보고,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만 찍을게요.
데이터 전송 완료지만 여기는 메시지를 네, 보내고 다시 되돌아와서 처리할 일이 있는 경우 혹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다양한 위치에서 했을 때 네,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경우 이 문서 안에서 퍼블리시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퍼블리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실행하실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펑션 안 만들고 그냥 파이썬 기본으로 우리 스크립트처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트라이 하셔서 작업을 하시고 우리 여기다가 일단 except 넣어놓을게요. 자, exception as error 해놓고 네, 프린트 에러만 출력할 수 있게. 네, 트라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MQTT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할 거고 우리가 임포트 해놓은 클라이언트 모듈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객체 생성할 건데 여기다 제가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구분 아이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분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파이썬 PCpub 해갖고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하는 거죠. MQTT 클라이언트 객체의 커넥트 펑션을 이용해서 자, 접속해야 하고 접속할 때 이제 접속할 브로커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소만 입력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 거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제 거랑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설치된 브로커의 IP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실 때 포트, 우리 지금 웹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고 TCP 통신 그냥 할 거기 때문에 1883이라는 포트로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백 등록하셔야 되겠죠. MQTT 클라이언트 on publish 네, publish라는 네, 콜백 펑션을 등록하시기 위한 속성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publish ok라는 함수 콜백으로 등록을 하실 때는 콜백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얘를 바로 실행하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잡을 거예요. on publish가 뭐예요? 자, 우리 퍼블리셔에서 브로커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점에 호출되는 게 onPublish란 말이에요. 이때 나는 publish ok라는 펑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지금 당장 실행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놓고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네, 그런 어떤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내가 실행 시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이썬 프로젝트 내부에서 MQTT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실행해줘 라고 어떤 시점이 미리 잡혀 있고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ublish ok를 우리가 펑션을 등록해 놨고요. 얘는 리턴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싱글하고 다르게. 그래서 리턴 값을 잡아 주실 거예요. MQTT 클라이언트의 메소드는 이제 publish라는 메소드죠. 이거는 publish 메소드만 호출하시면 돼요. 얘도 IoT LED 주시고 네,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다르게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해서 호출 결과 해놓고 네, 리절트를 연결하실 거예요. 우리 위에서 결과 받았죠? 자, 이게 여러분들 항상 일체예요. 퍼블리시별로 퍼블리시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이 리절트 값이 이 미드 값이에요. 이 리절트 값이 이 미드 값이에요. 그래서 퍼블리시를 여러 번 했다면 분명히 이 리절트가 달라질 거고 미드 값이 달라질 거니까 이 안에서 if 가지고 제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네, 준비하고 되돌아올 때까지 준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줄 거예요. 루프 해가지고 네, 한 이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2초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하면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클라이언트 객체예요. 이게 클라이언트 객체고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 값은 1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호출 결과를 튜플로 값을 보내주는데 자 0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커넥션 해서 퍼블리시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뜻이고 리턴 1이라는 리턴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시고 나면 네, 결과가 리턴 값이 되돌아오는 거죠. 퍼블리시 하고 나면 리턴 값이 이제 되돌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리턴 같은 경우는 그죠? 리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튜플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리턴 결과는 네, 튜플로 결과가 되돌아옵니다라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리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싱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메시지 보낸 것도 역시 네, 이렇게 도착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메시지 보낸 게 이렇게 네, 도착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퍼블리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네,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퍼블리시는 여기까지 살펴보셨어요.